너무 추워? 좀 줄일까? 추워서. 자, 이어서 우리 용언 부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용언 부분에서 얘기를 하려면 또 다시 용언의 구조를 빠르게 그려봅시다. 그리면 그릴수록 늘어. 여러분들 말로 해볼까? 내가 그릴게. 어미, 어머러미, 선어머러미, 그리고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전성어미는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전성어미의 뜻은 뭐라고요? 성질을 전환시켜줘요. 성분을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원래 무슨 성분인데? 이 용어는 원래 무슨 성분이에요? 어디에 가서 써야 돼? 동사, 형용사. 서술어에 가서 써야 돼. 원래 이 서술어에 가서 쓰여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을 전성시켜준대. 성질을 전환시켜준대. 뭘로? 관형사형은? 그럼 이 어디 가서 쓰여? 관형, 자리에, 문장 성분에서. 부사형은요? 부사, 자리에서. 명사형은요? 명사, 어가 어딨어? 어디 가서 쓸까? 주어 자리에 또 주어 자리만 쓸 수 있니? 목적어 자리에? 자, 그럼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게끔 주어 자리에 쓸 수 있게끔 누가 해주는 거라고? 좀 전에 했잖아.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명사 뒤에 누가 붙어서? 조사. 명사형 전성어미 뒤에 조사가 붙어서 주어 자리에 가서 쓸 수 있게끔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게끔 누가 결정시켜줘? 격조사 이 친구가 결정시켜준 거야. 이때는. 그렇죠? 그럼 이렇게만 얘기하면 모르잖아. 가서 예문을 들어봐야지.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서 예문을 하나 두 가지 들 건데, 자, new라는 의미가 들게끔, 저는 책을 꾸며줄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한번 써볼까? 새 책이라고 한다면, 얘는 품사가 뭘까? 책은 명사네, 명사 체언을 꾸며주네. 그럼 얘는 뭐가 돼? 관형사가 되는데, 형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새는 안 바뀌지. 항상 새로운 이게 미안. 주소. 새로만 쓰지. 그치? 새 책, 새 신발, 새 옷. 형태 안 바뀌어요. 그래서 관형사예요. 그렇게 따져줄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요 새라는 의미는 어떤 관형사일까? 형질과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때는 성상 관형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관형사 들어가서 좀 갈래 나누는 연습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책을 꾸며주는데 new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면 새로만 써주니? 어떻게 해도 써줄 수 있어? 새로운이라고도 꾸며줄 수 있지. 자, 새로운 책 하면은 책은 명사네. 새로운은 품사가 뭘까? 형용사 맞아? 왜? 왜 형용사야? 새롭다라고 하는 그치 기본형이 새롭다에서 어디가 바뀌었어? 뒤에 어디? 다가 니은으로. 자, 이런 과정을 우리 이렇게 바뀌는 거를 조금 고차원적인 언어로 뭐라고 한다고 국어 문법에서 활용된 거죠. 고차원적인 문법으로 어미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새롭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새로운 책이라고 하니까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체언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자, 이때 활용된 이 부분을 우리는 무슨 어미라고 할까? 원래는 종결어미였던 이 친구가 무슨 어미로 활용된 거예요?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활용이 된 거죠. 찾아줄 수 있니? 그렇게 해서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쓰여서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돼요? 관형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관형사가 쓰여도 무슨 자리가 돼요? 관형어 자리가 돼요. 똑같이. 또 하나 궁금점. 아니 왜 여기서 비읍은 이걸로 바뀌었는데 어간어미를 왜 이렇게 나누냐. 나중에 비읍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용언 파트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불규칙 활용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이제 이게 더 확장돼서 보이는 거고, 아 종결어미가 다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활용됐구나. 그래서 가변어 용언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형용의 뜻은 뭐야? 형용의 단어의 의미는? 영어에서도 형용사 있지 않니? 지환쌤이 알려주시나 영어? 정식 선생님입니까? 누구지? 형용사 뭐라고 설명하죠? 명사 수식?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난 질문. 야, 수식한다. 명사 수식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형용사의 단어의 의미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본 거야? 기능을 물어본 거지. 근데 그것도 맞네. 네, 틀렸다는 게 아니야. 형용의 뜻이 뭐냐? 저 처음 듣지 않았을 텐데. 형용의 뜻. 상태와 성질이에요. 자, 형용할 수 없다라는 이런 표현들 들어봤어? 뭐 형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상태나 성질을 말할 수가 없어. 표현할 길이 없어.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 준다라는 의미가 형용의 뜻이에요. 영어에서도 알고 있는 형용사 뭐가 있니? 뉴도 형용사인 것 같긴 한데 또 clean, pretty, beautiful 다 상태나 성질 아니야? 클린한 상태, 뷰티풀한 성질, 프리티한 성질. 그러면 자 형용사의 기능으로서는 명사 수식하는 일을 누가 갖고 있어? 우리 국어에서는 관형사, 영전성어미가 명사 수식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이 형용사의 개념을 뭐 클린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을 해보자. 항상 우리 외울 때 뭐라고 해요? 맑은이라고 외워버리지. 그럼 이거는 아예 뭐까지 넣어서 외워버린 거예요? 관형, 사형, 전치사어미까지 넣어서 외워버린 거예요. 단어 외울 때. 기본형은 뭔데? 맑다. 맑다. 그래서 명사 수식하는 일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얘들아 형용사 보호 자리에 가서도 쓰이지 않아? 영어에서 형용사 보호 자리에서 쓰이지 않니? Water is clean. 보호 자리 가서도 쓰이잖아. 즉 그렇게 해서도 쓰인다. 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법 공부할 때 항상 이것에 대한 의미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기능 파악해 주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단어 공부의 기본인데 의미가 뭔지는 개념어 공부예요. 지금 저랑 개념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하는 일, 기능 공부하는 건요. 특징 공부하는 거예요. 아직 특징 공부하지도 않았어. 조금 맛만 보는. 품사 파트부터는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저번에 우리 했었잖아. 광동고랑 경민고. 계속 개념어 공부하고 특징 정리하고 개념어 공부하고 특징 정리하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볼 땐 뭘 물어봐? 특징을 물어본 게 상당히 빈도수가 높지. 여러분들 문제에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또는 이겨서 수능 특강으로 물어볼 때는 이 특징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지만 개념 공부는 항상 개념어 공부부터 체계를 잡고 고품사 얘기하려고 하면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문장 성분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그 개념부터 잡고 그렇게 공부 시작을 하자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이 관형사형 전사어미가 관형어에 쓰인다는 거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관형의 뜻은 체언수식이고 그때 형용사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주는 이 형용사가 관형어 자리에도 쓰일 수가 있네요. 자, 부사형으로 한번 해볼까? 그럼 부사형 전사어미가 쓰면 부사어처럼 서술어를 꾸며줘야 돼. 용언을 꾸며줘야 돼. 그럼 우리 말다를 가지고 와볼까? 이 말다라고 하는 용언을 가지고 흐른다, 흐르다를 꾸며줘 봅시다. 어떻게 흘러야 돼요? 꾸며줘봐. 예문. 그냥 흐르면 안 되고 어떻게 흘러? 말, 개 흐르다. 자, 여기서 활용된 부분은 어디예요? 다가 개로. 그럼 이때 개는 무슨 어미? 부사형 전사어미 찾을 수 있지?
자, 부사형 전성어미가 쓰이면서 얘는 그럼 무슨 자리? 말게는 부사어 자리가 되지. 자, 명사형 전성어미는요. 이거는 음기가 쓰여요. 자, 그래서 전성어미를 좀 외우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외워봅시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을 이따 뒤에서 표시할 거예요.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 도록 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 하나 더 넣어요. 그냥 이게도록, 이게도록. 명사형 전성어미는요. 기. 그래서 음기, 이게도록, 은는, 을던 2, 3, 4의 숫자로 그냥 외워버려요. 음기, 이게도록, 은는, 을던. 음기, 이게도록, 은는, 을던. 그럼 자,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이는 경우만 조금만 더 예문을 봅시다. 자, 품사로 한번 따져볼까? 하늘이라고 하는 명사, 이라고 하는 조사, 얘는 어디서 오낼까? 기본형. 말다에서 오내지. 그치? 그럼 말다는 형용사예요. 이 형용사가 맑음이라고 쓰였고 뒤에 뭐가 붙었어? 조사가 쓰였죠. 그럼 얘는 조사가 쓰였으니까 얘는 체언인가? 아니야. 체언이라고 하면 안 되지. 뭐가 쓰여서 체언처럼 쓰인 거예요? 명사형 전사음이. 다가 명사형 전사음이 음이 쓰이면서 활용되면서 뒤에 조사를 취하면서 얘가 체언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명사형 전사음이 음이네. 명사형 전사음. 자, 좋다는 품사분이 좋다. 동사? 명사? 형용사? 왜 형용사야? 좋은 상태. 좋다. 아, 좋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동사랑 형용사 이제 구분하라는 거 그것도 이제 특징으로 나와요. 우리 먼저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니까 얘기해 봅시다. 동사랑 형용사 이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니? 뭘 넣어보면 알 수 있어? 는. 선어말음이 는을 한번 넣어보세요. 혹은 종결음이 는을 넣어보세요. 좇는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형용사예요. 말이 안 되면 형용사예요. 동사에는 는을 넣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특징에서 공부하는 거고. 자, 이렇게 우리가 명사형 전사음이, 부사형 전사음이 용언의 구조를 가지고 문장 성분까지도 이어나갈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싹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이 관계도만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용어는 어느 자리에 가서 쓰일 수 있어? 그러면 서술어 자리에 가서 쓰이는 게 기본. 근데 관형어 자리에 가서도 쓰일 수 있겠지? 초록색으로 할게요. 왜?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통해서. 또 부사어로 가서 쓰일 수도 있겠지? 왜? 부사형 전성어미를 통해서. 다른 데는 안 되나? 되지. 주어도 목적어도 되지. 뭘 때문에? 명사형 전성어미를 통해서. 가능하죠? 자, 체어는요. 아까 얘기했죠. 다 가서 쓰일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 뒤에 누구만 붙으면? 조사만 붙으면. 그렇죠? 자, 관형사는 어디로 가서 쓰여야 돼요? 한 자리밖에 없어. 관형어. 부사어는 어디 가서 쓰여야 돼요? 부사어. 조사는 체험과 붙어서 다. 감탄사는 독립어로. 자, 이렇게 갈 수 있겠어? 자, 아까 그러면 체언도 독립어로 가서 쓸 수 있니? 체언? 가능할까? 아니야, 돼. 누구 때문에? 조사 중에서, 오케이, 호격 조사. 누군가를 부르는 조사 있지. 우리 고전에서 강산아, 백구야라고 하죠. 백구야. 자, 이런 독립어는 이렇게 호격 조사가 쓰인 거예요. 호격, 누군가를 부르면서. 백구는 갈매기잖아. 흰 갈매기를 부르면서. 이게 독립어 자리예요. 문법에서는 독립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문학에서는 정말 중요하잖아. 백구를 이렇게 부르는 순간 이거는 대화체가 돼버리지, 영탄법도 돼버리지. 또 백구는 내 말을 듣는 대상으로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의인화도 일으켰지. 또 그러면서 백구랑 친구가 됐네, 뭐 무가일체의 경지에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가잖아. 그런 게 연결되면 좋지.
자, 그래서 요 품사를 가지고 문장 성분을 쭉 연결시켜주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한 게 개념 체계를 잡는 거고, 그러고 나서 각각의 뭐 명사의 특징, 체언의 특징, 뭐 관형사의 특징을 공부하러 가는 게 각 부분의 이제 특징을 공부하러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조금만 더 가서 뒤로 넘어갑시다. 제가 프린트를 드렸던 거 명사에서 명사의 체계를 다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의존명사 중요해요. 그리고 대명사에서는 요 두 가지가 있구나.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특히 인칭에서는 요 3인칭부터 제기칭까지 이어지는 요 단어의 개념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미지라는 단어가 이거는 한 번의 미지. 미지라는 단어는 뭐니? 퀴즈타면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다. 부정은 한 번에 처리하지 마시고 끊어서 부정. 부 띄고 정이에요. 우리가 부정이라고 한 번에 처리하면 낫이 돼버리잖아. 그거 낫 의미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정은 정하지 안 왔다. 그냥 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나 everyone이에요. anyone. 아무나 괜찮아요. anyway, anyone 이런 의미예요. not 의미 아니에요. 제기라는 거는요. 제기대명사 여러분들 알지? myself, himself였고 제기. 제기란 단어가 근데 무슨 의미니? 제자가 재방송할 때 제자 다시 돌아가다. 다시 돌아가서 그 앞에 나온 사람을 다시 칭하는 경우 제기칭. 그래서 제기칭이란 건 앞에 나온 거 그 사람을 얘기할 때 당신이란 단어가 you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3인칭 높임법으로서 우리 당신이란 단어도 나중에 공부하셔야 되고. 수사에서는 양수사, 서수사. 까지가 명사의 이제 개념 체계로 여러분들이 그려줄 수 있으면 좋고,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그리면 좋아요. 자, 명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제일 중요한 거 의존명사 꼭 공부하셔야 되고, 대명사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가 있는데, 인칭대명사에서는 1인칭, 2인칭, 3인칭도 있고, 3인칭에 이어서 부정칭, 미지칭, 제기칭. 아, 이게 중요하겠구나라고 머릿속에 체계 잡고. 수사에서는요,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구나. 라고까지 체계를 잡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엄매 하시는 분들은, 수능에서 엄매 선택하실 분들은 요 정도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합법과 작문 하실 분들은 제가 여기까지는 요구는 안 하지만 여기까지 그려야 돼요, 항상. 왜냐하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바로바로 캐치를 해야 되니까. 자, 용언에서도 봅시다. 나중에 용언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의고에만 해당되겠네. 이번에 활용해서 이 불규칙 활용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불규칙 활용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광동이랑 경민도 중세국어가 들어가잖아. 여기가 중세국어랑 연결이 돼요. 중세국어를 안다면 이 불규칙 활용은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디귿 비읍 불규칙 같은 경우는 뭐냐면 순경은 비읍이 이렇게 된 거예요. 순경은 비읍이 사라지면서 비읍 불규칙 활용으로 이어져요. 시읍 불규칙은요, 중세국어에서 반치음이 사라지면서 시읍 불규칙으로 사라져버려요, 아예. 그래서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니? 나만 신기한가? 그리고 나중에 의문변동, 이번에 또 의문변동 또 들어가잖아. 규칙 활용해서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건데 의탈락과 리을 탈락이 규칙 활용에 들어가. 의문의 변동에서 리을 탈락, 의탈락은 다 규칙 활용으로 연결되고, 불규칙 활용은 우리 뭐 다른 탈락들 있어. 아니 탈락으로 연결 못하는 거. 우리 의문 변동에서 탈락으로 연결 안 짓는 애들이 다 불규칙 활용. 비읍 탈락 없었잖아. 혹은 뭐 비읍 교체 없었잖아. 시옷 탈락도 없었잖아. 의문의 변동에서. 없었던 애들은 다 불규칙 활용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국어의 의문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현대국어의 의문 변동으로 설명 가능하다? 그럼 규칙 활용. 아니야, 설명 못해? 그럼 불규칙 활용. 그런 기준이에요. 사실 이 규칙과 불규칙을 나누는 기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우리는 뭐가 규칙이고 뭐가 불규칙인지 모르거든. 그냥 내가 보기엔 다 규칙적이야. 아니 그게 현대국어의 기준. 현대국어의 의문 변동의 기준으로 설명 가능하면 규칙 활용, 설명 안 되면 불규칙 활용이에요. 자, 밑으로 가서 이제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랑 뒤로 가서 형용사라는 거는 자 여기 중요하네. 성상 형용사, 성질과 상태 나누는 거, 지시 형용사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는 나중에 특징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형용사가 지시 형용사가 있고 형상 형용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동사에는 자동사, 타동사가 있다. 타동사는 뭘 취해야 되니 뒤에? 동작이 다른 대상에게 취한 거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적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까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자, 형용사라는 거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성상 형용사가 있고요. 혹은 지시 형용사가 있어요. 이 지시라는 단어 때문에 또 묶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시 대명사가 있고 지시 관형사가 있고 지시 형용사가 있고 지시 부사가 있어요.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지시성을 가진 애들끼리만 묶어도 여러 문제 나와요. 자, 수식어로 가면은 관형사가 있어요. 자, 관형사도 성상, 지시, 수관형사. 세 개의 체계. 부사는 상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먼저 나누고 성분은 성상, 지시, 부정. 문장은 양태, 접속. 이것도 그릴 수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려보는 체계. 자, 관형사는 세 가지로 나뉘지.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하나 보니 수관형사. 그리고 부사는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먼저 나눠주고 성분은 하나의 성상을 나타내주는 성상부사와 지시성을 나타내주는 지시부사와 부정문을 나타내주는 부정부사가 있다. 나중에 이거 문법요소 파트에 들어가잖아.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나니 혹시? 안 했나? 1학년 때 빠졌겠다. 신사고 교과서 빠졌고. 자, 문장은요. 접속부사와 양태. 접속이라는 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거지. 영어에서 접속사가 우리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의 접속사를 우리는 넣을 데 없어. 또 접속사로 만들어주기 싫어서 그냥 부사에 다 때려둔 거야. 양태라는 단어는 뭐야? 양태. 모양과 태도.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 태도까지도 우리는 부사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어려운 게 이 수관형사를 가지고 수사와 구분하는 거예요. 수사와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니 얘네는 달라요. 자, 우리 여기 한 10명 있다라고 해봅시다. 사람 수가 10명 있는데 우리는 이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교실 안에 10명이 있다. 근데 교실에 10이 있다. 자, 의미는 거의 똑같지만 얘는 품사 다 달라요. 구분할 수 있을까? 10이 있다. 이때 10은 뒤에 누가 붙었어? 조사가 붙었지. 조사는 누구 뒤에 붙어? 채연. 그러니까 얘는 채연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수사겠구나. 자, 이때 열은요, 누구를 꾸며주는 느낌이에요? 명. 명 뒤에는 누가 붙었어요? 조사. 자, 그럼 이 조사는 누구 뒤에 붙어요? 채연. 자, 채연에서 명을 나타내주는 거는 무슨 명사일까? 의존명사. 의존명사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자, 채연을 꾸며주니까 이때는 무슨 사? 수관형사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쯤에다가 하나 위에다가 적어 놓읍시다. 여러분들 여기 나중에 품사 구분하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인데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국어는 앞에 관형어가 와야 되고요. 문장 성분 관형어예요. 이 관형이라는 뜻 때문에 뒤에 누구를 수식해 준다고? 체언을 수식해 줘요. 그리고 여기는 띄어쓰기가 있어야 돼요. 체언 뒤에는 누가 붙어요? 조사가 붙어요.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근데 지금 위계가 다 다르지. 관형어는 문장 성분이요. 체언은 기능의 품사요. 조사는 의미의 품사지. 이게 이해가 되시면 좋아. 자, 그러면 관형어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지? 1번. 관형사가 그대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써주시면 좋아. 3번은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미가 와서 관형어가 되는 경우. 이거를 찾아줄 수 있느냐? 체언 자리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의존명사. 그리고 수사. 요 수사는 그래서 관형사랑은 전혀 다르지.
자, 조사 같은 경우는 격조사가 있고 뒤에서 하겠지만 보조사가 있고요.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격조사 찾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봤지만 보조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보조사가 누구랑 닮아서 그러냐면 채연의 의존명사랑 보조사가 또 상당히 닮았어요. 아니, 똑같이 생겼지, 생긴 거는. 해볼까? 만. 자, 만으로만 보면은 이게 품사가 뭔지 몰라. 근데 나만 공부하네. 여러분들 요 품사 공부하는 거 할만하니? 요거는 이때 만자는 전혀 품사가 달라요. 자, 첫 번째 나는요, 품사 뭐예요? 대명사죠. 자, 대명사는 체언디니까 뒤에 붙었으니까 얘는 뭐가 돼? 조사라는 걸 우리는 찾을 수 있겠지. 자, 할만하다. 이 할은 기본형 뭐니? 하다지. 잠깐만. 하다에서 다가 뭘로 어미 활용된 거야? 리을. 리을은 어떤 어미지? 관형, 사형, 전사어미 리을이겠지. 그리고 이때 많은요, 관형어의 꾸밈을 받고 의존 명사겠죠. 자, 의존 명사인데 뒤에 조사가 이때는 생략된 거예요. 할 만은 하니 이렇게 붙여도 되잖아. 할 만은 하니 그럼 이거는 보조사가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게 실력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고 체계를 이해하시고 찾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절대 어려울 게 없어. 조사에서는 자, 요 보조사인데 보조사에서 꼭 알아줘야 되는 거, 요 은과 는은 항상 보조사로 넣어주세요. 은과 는은 보조사예요. 은는 보조사, 은는 보조사. 주격조사 얘기해보면 은는이가 그거는 선생님 세대였고, 선생님 세대에서는 은는이가가 주격조사인데 이제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조사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 뭐 격조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것뿐이지만 문장 성분을 바꾸진 못해요. 근데 격조사는 문장 성분을 아예 바꿔버려. 볼게요. 자, 이때 조사 누구? 책이 가방을 먹어버렸대. 무슨 이런 문장이 다 있나? 아무튼. 자, 책이 가방을 먹었으면 얘가 하고 얘를 먹은 거지. 요 관계지. 근데 요 조사를 바꿔볼까? 가방이 책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아예 관계가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격조사는 관계성을 결정시켜 주는데 이 은과 느는 책은 가방을 먹다 라고 하는 문장과 책이 가방은 먹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때의 는이 쓰여도 은는이 쓰여도 절대 문장 성분을 못 바꾸죠. 얘는 여전히 주어요. 얘도 여전히 주어요. 얘는 여전히 목적어요. 얘는 여전히 목적어예요. 그래서 보조사라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 을과 는의 관계, 이 은는은 여기 있네요. 대조, 구별 혹은 강조의 느낌이 있어요. 은는이 있어서 우리가 강조가 되는지 한번 볼까? 저녁 먹었니? 누구 저녁 먹었어? 저녁 먹은 사람 혹시? 너희는 안 먹었지? 나는 먹었다. 자, 이때 누구는 먹었다고? 나를 조금 더 강조해주고 있지. 뭔가 대조의 느낌으로 강조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동생이 놀고 있다. 나는 공부한다. 이때 나는요, 또 나를 강조시키면서 나는 공부해. 나는. 그런 대조의 느낌과 강조의 느낌을 같이 갖고 있는 보조사라는 거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 보조사 같은 경우는, 은는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관계원에서 쓰이는 조사는요, 세 가지 조사가 있어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자, 격조사도 7개 격조사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아요. 7개 격조사, 주격조사, 목격조사, 복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서술격조사, 혹격조사. 근데 얘네들은 다
문장 성분을 결정시켜 주는 거다라고 해서 연결시켜 주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보조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이런 보조사 다 찾으라고 하진 않을 거고 이것을 의존명사랑 구분하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 자, 독립원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성분인데 이 감탄사가 다 독립원에 들어가요. 감탄을 나타내주는 기능이에요. 독립적으로 쓰이는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탄사가 그 사람의 느낌만 감탄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부를 때 야, 그것도 감탄사예요. 응, 그것도 감탄사예요. 하나 더 입버릇, 말버릇 있죠. 이것도 감탄사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시켜서 생각을 해줄 것. 감탄사에 대한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근데 나중에 감탄사는 어느 성분으로 가니? 문장 성분에서. 독립, 자, 독립어 입장에선 감탄사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에 붙어서 명사에 폭격조사가 붙어서 독립어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 성분이 다양한 품사들을 포용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그려줄 때. 관용어에서는 누가 와서 쓰이니? 관형사, 체언의 관형격조사, 용언의 관형사형 구성. 부사어도 마찬가지지. 부사가 직접 와서 쓰이는 경우, 부사격 조사가 붙는 경우, 부사의 용언의 부사형 전사어미가 쓰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항상 문장 성분에 누가 와서 쓰이는지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성분과 품사에 대한 얘기, 이 부분을 꼭 정리해 주시고, 문장 성분에는 몇 개 있다고? 7개의 문장 성분. 그 중에서 다른 거 공부하는 것보다 요 주성분에서 서술어 공부하셔야 되고요. 여기부터 이제 다른 의고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여기부터 이제 하겠지만, 그리고 부사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느낌을 조금 맛보라고 제가 문제만 좀 드릴게요. 문제를 한번 이것도 중에 포함. 답은 제가 그냥 온라인 우리 카톡에다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지금 맞아 맞아. 지금 풀어보시고 제가 답안을 카톡으로 옮겨놓을게요. 조금 있다가 우리 학부 모의고사 봐야 되고. 여기 온라인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파일로 남겨드릴 테니까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